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아내분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신 남편분의 사연인데요. 이게 참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그 배신감, 또 이혼이라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둔 불안감, 그리고 혹시 아내가 부인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말도 쉽게 못 꺼내시는 그런 막막함까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 분이 바로 송명호 변호사님이세요. 네, 이분은 온라인,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서 명쾌하고 또 사려 깊은 답변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의뢰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또 유튜브로도 법률 정보를 나눠주시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질문자께서는 아내 A씨가 같은 동호회 회원 B씨와 좀 부적절한 관계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계신 거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분이 이걸 숨길 것 같아서 아직 말씀을 못하신 상태고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대화를 시작하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보면 그 A씨와 B씨가 단둘이 강원도 투어를 다녀왔다는 거. 네, 그리고 최근에 A씨가 고가의 새 자전거 저지랑 휠을 샀는데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회사 보너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질문자분은 처음 듣는 얘기였고, 네, 카드 내역에도 없고 현금 구매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현재 확보하신 증거는 두 분이 강원도 투어 후에 같이 초계국수 먹고 결제한 카드 내역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정말 부부가 함께 즐기던 그 동호회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까요? 증거는 부족한 것 같고 아내와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 상황, 또 이혼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이제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접근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시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식당 카드 내역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걸로는 외도를 단정 짓거나 법정에서 입증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필요한 증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단순히 그냥 동호회 회원 이상의 관계다. 뭔가 좀 특별한 관계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죠. 객관적인 자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톡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거요. 아니면 둘이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동호회 다른 회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국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에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송명호 변호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내분과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의 두 번째 조언 단계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침착한 대화 시도입니다.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몰아세우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감정보다는 팩트로. 네, 그런 셈이죠. 이 대화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길이 나뉘는 겁니다. 만약 아내분이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협의 이혼 절차로 갈 수 있겠죠? 협의 이혼이요? 네,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부인하면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만약 A씨가 부인한다면 그때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법적 절차.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어떤 걸 제시했나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이 제시한 법적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상 이혼 소송입니다. 이건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예요. 소송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는 앞서 확보한 그 외도 증거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내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도 함께 정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외도 상대방, 즉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행위 때문에 질문자께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죠.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은 아주 명확하네요. 첫 번째는 명확한 추가 증거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죠. 그 증거를 가지고 차분하게 대화 시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혹은 상간자 소송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죠. 와,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냉정하게 증거를 찾고 법적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또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해결을 넘어서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던 그 취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뢰가 깨졌을 때 그 파장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에만 머물지 않을 거거든요. 그 커뮤니티 전체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커뮤니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